늘 그리고 손님들한테 내가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서 헬스케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디케어를 갖는다든지 그래서 의료비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인슈런스가 커버해주는 거는 그렇지만 또 내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뭐 약값이라든지 코페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쭉 그 통계를 낸 걸 보니까 65살부터 뭐 평균 수명이 한 85살 뭐 아니면 90살 이렇게 정했을 때 최소한도 뭐 그 어느 지병이 있는지 그러니까 중하냐 뭐 경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한 30만 불 정도의 풀의 머니를 가지고 있어야만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 살 수가 있겠다. 플러스 롱텀 케어. 아니 30만 불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리타이어먼이 특히 우리 이제 한국의 어떤 정서에 의하면 네.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세대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30만 불을 내 재산, 그러니까 내 총 어떤 리타이어먼으로 내가 은퇴 후에 쓸 돈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30만 불을 의료비로만 하겠다라는 게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안 하면 몸이 고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없으면 내 몸으로 견디고 아니면은 아프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을 뭐 들에 볶아서 나를 간호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을 힘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도 좀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만 나는 은퇴를 해서 뭐를 하고 살 것인가 뭐 또 뭐를 남기고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몸이 아프면 제가 우리 남편을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조금 아프니까 짜증나. 왕 짜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아프라 그랬어. I'm sorry. 근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통제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모셔널도 그렇지만 몸이 아픈데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보험이 해주는 거는 보험이 해주고 또 보험 이외에 뭐 코페이를 낸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닥터가 있는데 거기를 가려 그러면 뭐 차비라든지 호텔비라든지 이런 것도 들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 아니면 가끔 가다가 정말 굉장히 익스펙트 하지 않은 일이 떡 생겼는데 보험이 커버를 안 해줘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내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의료보험, 메디케어 네.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getting old with dignity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근데 지금 30만 불이라는 어떤 통계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계산을 해서 현재 이 시점에서 뭐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30만 불은 있어야 당신이 늙어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30만 불을 캐시로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제 30만을 만들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시드만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periodically 정기적으로 모아서 그 돈을 키워 나가야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반드든 아니면 집을 사든 이렇게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내 건강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통계가 나온 게 뭐냐면 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성인병이 있는 사람과 성인병이 없는 사람의 병원비가 무지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원비는 보험이 해주지만 내가 들어가는 돈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고 뭐 몸무게도 줄이고 그랬더니 뭐 1년에 들어가는 게 10,000불 이상 줄었다 이제 이런 통계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그 트릿하면서 건강하게 유지하느냐 그것도 그 리타이어먼 준비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팩트일 것 같아요. 생활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네. 네. 그죠? 그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그게 다 해결되지 않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메디케이드를 받을 것 같다는 그런 헛된 꿈?
꿈을 버릴 때가 됐어요. 이게 사실 우리끼리는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면 그 세금 신고 안에 국민연금을 또박또박 떼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퇴를 하면 내가 그동안 얼마의 세금 신고를 했고 이제 연금이 쌓인 거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씩의 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연금이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가 되면 메디케이드라는 보험을 정부에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주정부에서 의료보험. 의료보험이지. 근데 그게 만약에 최저 생계비 이상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내가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을 정부에서 주면서 또 사야 돼.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한국에서 온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한국에서는 국민의료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와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직장보험만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의료보험이라고 해서 거의 전 국민이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의료보험이 왜 이렇게 돼서 미국은 대부분은 민영화라서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어떤 의료보험도 책임지지 않아요. 지금 오바마 케어를 제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자체도 사실 어떤 시스템을 그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거지 그 전 국민 의료보험은 아니지. 네, 그 밑에서 보험을 커버해주는 컴퍼니는 다 프라이빗 컴퍼니예요. 맞아요. 블루크로스, 에트나 엠베러 이런 거 다 프라이빗 컴퍼니예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은퇴를 결정하고 난다는 시점은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딱 정해놨어요. 만 65세.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내 은퇴가 67세라 하더라도 65세로 정해놨는데 그때에 그동안 내가 부은 국민연금을 이제 받거나 하여튼 67세로 유보시키거나 그러면서 메디케어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최저생계비 밑이라서 메디케이드를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수입이 안 좋고 만약에 이제 장애우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전혀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또 정부가 도와주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지만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은 메디케어밖에 없어요. 그것도 은퇴 후에. 제 서제스션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단 미국으로 다 오셨다. 그러면 한국에 있던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분리가 될 때 지금 아까 조앤이 아까 그랬나?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그럼 이게 다 커버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버가 됩니다. 조이스가 얘기했나? 둘이 왜 조야? 그런데 여러분 의사분들께서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에서는 미니멈까지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해주지만 만약에 내가 나는 저 무슨 마운트 시나이 하스피탈의 저 의사한테 내가 트릿을 받고 싶어 그런 거 안 해줘요. 그런 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의사한테 가면 살 수 있어 그런 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택권이 엄청 작습니다. 엄청 작아서 그 안에서에 있는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퀘스천이 하나 있는데 언니 뭐냐면 한국은 암보험 같은 게 따로 있어요. 보험회사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험 외에 또 다른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보험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보험 플러스 병원에 입원을 하면 실비 보상이라는 거를 해줘서 내가 잊어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만 여기도 민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암보험 같은 거는 무슨 동부생명, 삼성생명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영 보험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에트나라든가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라는 그런 사보험 회사에서 그런 보험을 갖고 있나요? 첫째 있어요. 답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65세 미만이거나 상관없이 네. 다 있는데 굳이 암보험을 들어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레귤러 생명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다른 하스피털 인컴 팔러시 같은 걸 들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근데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최근에 저가 만난 한국 분들은 그거가 한국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안보험뿐만 아니라 하스피럴 인컴 파우시라는 그게 이제 실비 보험. 그러니까 그런 파우시가 있어서 하스피럴에 입원을 하면 인컴을 주는 팔러스는 없고 아니 있어.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오늘 내가 하스피럴 입원을 하면 매일 10만 원 250불이면 뭐 이렇게. 250불 그거는 그냥 50. 인데니티 팔러스지. 하스피럴에 들어가서 어떤 수입을 주지는 않잖아. 수입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입 인데니티지. 보상이지, 그러니까 보상. reimburse는 아니라는 야, 뜻이지. 야, 야. reimburse는 그러니까 아니고 50불을 주거나 뭐 100불을 주거나 그렇지. 굉장히 정해진. 올드된 팔러스예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미국이에요? 아니면 한국이에요? 미국. 미국이에요? 미국 보험 상품. 안보험은 그래도 있어요. 안보험은 그것도 뭐 안 싸. 그것도 뭐 싸지는 않지만 찾으면 있어요. 찾으면 있다고 말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보험 인생 40년이 그냥 찾으면 있어요라는 거는 거의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요. 메릿이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별로 그 그렇지. 돈을 주고 그걸 할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텀 인슈런스를 드세요. 난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근데 언니 텀 인슈런스는 암에 걸렸다 그래서 병원비를 내주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Accelerated death benefit이 Accelerated 있잖아. Death Benefit이 있고 거기에 Chronic Disease라는 그렇지. 그 커버리지가 있고 또 그래서 Critical Coverage가 또 있는 그거 언니가 한국말로 해주면 안 그러니까 돼요? 뭐냐면 중증. 생명보험인데 그 안에 갑자기 롱텀 케어를 받게 되면은 롱텀 케어 대주고 롱텀 케어는 간병인 보험입니다. 아니면 암에 걸리거나 뭐 critical illness야. 하르텍 뭐지? 심장마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 생명보험으로 나가는 것에 몇 퍼센트를 준다든지 이런 보험이 있어요. 물론 언더라이팅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차라리 텀 인슈런스라도 생명보험에 그런 여러 가지 라이더를 다 껴서 사실 사는 게 낫지 굳이 이 암보험을 사라고는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퀄리파이가 안 되는 사람 심사 기준에 떨어졌어. 텀 인슈런스 기준에. 네. 네. 암보험만 살 때는 그런 거를 많이 안 따져요. 따져도 왜냐면 워낙 돈을 많이 내니까. 아니 그 directly 연관된 게 아니잖아. 네, 암만 커버해 주니까. Nothing else is covered.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퀘스천이 뭐 지난 2년 동안에 암으로 뭐 병원에 입원한 적 있습니까? 팬이가 암에 있어요. 어. 그런 퀘스천밖에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면 이거를 해도 처음서부터 이거를 하세요는 권하지를 않죠. 근데 나는 그런 actually 경험이 있는데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셔갖고 한국에서는 그런 암보험 뭐 이런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는 돈 대비 커버하고 싶은 모든 이런 거 대비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무제한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텀을 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권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the other agent won.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 이거저거 다 암보험. 샀어.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 언니한테 돼? 뭐냐면 이게 뭐가 정확하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at the end of the day the coverage는 굉장히 조금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뭘 limited. 알아야 되냐고. Limited coverage. 그러니까 암보험을 들잖아. 그럼 암보험은 그 very specific 리스크를 커버하는 거지. 그렇죠. Life insurance의 critical illness는 커버하는 게 되게 많아. Everything. 그렇죠. 그리고 like accelerated death benefits에 커버하는 거 쭉 리스트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 그분이 the other agent won over me. I'm like how there, but anyway. 이겼는데 그래서 손님은 돈을 엄청 냈잖아. 근데 손님은 그게 해피했어. 왜냐면 그럼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본인은 그게 다 커버해준다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신 거야. Maybe I was not good at explaining. Probably that's what it was.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어. 날 부르지 나도. 아이고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커버리지가 언니가 너무 뭔지를 힘들어. 커버리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리미테이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term에 써 있는 그 리미테이션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클레임을 하면 없어 커버리지가. 그 암보험 같은 거는 보통 뭐 이 암에 걸리면 25,000 커버해 준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10만 불 커버해 주는 암보험을 살려 그러면 이 텀 보험 사는 거보다 훨씬 비싸요. 비싸. 아 그래서 파퓰러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텀 인슈런스라고 말한 거는 우리 전편의 인슈런스에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생명보험. 일단 인슈런스 비가 싸요. 우리가 매달 내는 인슈런스 비용이 굉장히 싸니까 이제 부담 없이 들 수 있는. 부담 없이 우리가 진짜 뭐
몇십 불로도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왜 굳이 암으로 한정된 보험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내느냐. 맞아. 지금 그렇게 그래 얘기를 바로 그 하시는 얘기야. 거죠. 그래 아까 그걸 알아야 돼요가 이거지. 그래. You have such talent. 그렇지. 자 이제 우리 이 얘기를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런 뭐 헬스케어 돈을 내가 마련을 해서 30만 불이라는 돈을 지금 이 시점에 2022년 6월 이 시점에서는 30만 불 왜냐면 10년 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이 시점에서는 30만 불이 내가 내 헬스케어로 준비가 돼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1인당 1인당. 근데 언니가 지금 헬스케어 30만 불 플러스 롱텀 케어를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롱텀 케어, 간병인 보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뭐 돈도 벌고 돈도 모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트에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피라미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텀에 뭐가 있어야 되고 탑에 뭐가 있어야 되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래가 제일 안전한 거가 그게 보이잖아요. Foundation. 파운데이션. 거기에 있어야 할 게 바로 보험이에요. That's right.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기서 막아줘야 돼. 프로텍션. 아무리 이 위에 가서 뭐 스탁이 많고 부동산을 많이 하고 뭐 그래도 뭐가 한 방 딱 터지면 그냥 와르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20-30년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 살만한데 병에 걸려서 뭐 보험이 없어요. 막 예전이 아니라 언니 지금도 들리고 있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보험 그리고 뭐 캐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머전시만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뮤추얼 펀드라든지 뭐 그 뮤추얼 펀드도 뭐 반드 뮤추얼 펀드니 뭐 스탁 뮤추얼 펀드니 이제 다 다르겠죠.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서 인디비주얼 스탁 또 뭐 또 제일 꼭대기가 사실은 부동산이기는 해요. 네, 언니 그러나- 미안해하는 표정이에요. 조금 미안한 뭐 아니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 그건 you 어. need to have some certain amount of 부동산이 money. 이렇게 탑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은 더블 hit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지만 몰기지도 내야 되기 때문에 몰기지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기 퍼스널 파이낸스를 잘 생각해서 뒷돈이 있어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앞돈도 하는데 없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가장 바람에 있는 보험을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경시하면 안 된다.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 그 중에 요즘에 정말로 제가 프리칭을 하고 다니는 게 롱텀 케어예요. 롱텀 케어.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예. 롱텀 케어는 없어도 그만이죠, 사실. 뭐 여기처럼 본인이 남편의 롱텀 케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예. 조회도 그래. 아 그런가요? 근데 언니도? 아니 우리는 남편이 나이가 나이가 많잖아.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일단 롱텀 케어가 뭐냐 얘기해 보세요. 간병인 보험입니다. 어느 때 나와요?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다 잘 나오겠다. 롱텀 케어를 쓸 수 있을 때는 6가지 데일리 액티비티 중에서 2가지를 못하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6가지 데일리 액티비티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가죠. 화장실까지 화장실. 걸어가죠. 그러면 자기 이제 모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자기 걸어가는 거, 혼자 걷기. 그 다음에 혼자 화장실 가야 돼요. 2번째. 그러고 나서 뭐 해요? 옷 갈아입어야 돼. 샤워해야지. 샤워해야지. 아이 저 사람 이제 다 들통났어. 샤워하죠. 저녁에 샤워해. 그러고 나서 옷 입어야 돼. 혼자. 이거 다 혼자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뭐 해요? 옷 밥 입고 먹어야지. 나가서 밥 먹어야 되죠. 그리고 6번째가 뭐냐면 Transfer. 용변을 조절해야 돼요. 트랜스퍼는 아까 Continence. Mobility. Continence you're talking about. 그것 중에서 2가지를 못하면 롱텀 케어라는 인슈런스에서 페이를 해줘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롱텀 케어 팔리시가 뭐냐면 이렇게 풀 오브 머니를 사는 거예요. 30만 불짜리, 뭐 40만 불짜리, 50만 불짜리. 근데 그 안에서 나는 뭐 하루에 120불씩 받아 쓰겠다. 아니면 뭐 300불씩 받아 쓰겠다. 이렇게 정할 수는 있어요. 한 달 동안 받아야 돼. 한 달짜리로 받아야 돼. 하루는 별로 안 줘. 하루 한 달짜리 이렇게 한 달에 뭐 3,000불, 그렇지. 뭐 6,000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은 뭐냐면
롱텀 케어 팔리스 중에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꼭 리임버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을 주고 다 이거를 페이를 했어. 그러면 그만큼만 회사에서 리임버스 해줘요. 그런 폴리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6,000불 그러면은 무조건 회사에서 6,000불을 그냥 빵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6,000불을 가지고 뭐 내 친구 보러 너 와서 나 간호해. 내가 너 돈 줄게. 이래도 돼요. 그런 폴리시가 있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는 뭐 그게 좋아. 그게 인더너리 좋죠. 파워스가 네, 좋은 인더너리 거예요. 파워스가 훨씬 더 좋죠.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게 좋고. 그래서 일단 이제 롱텀 케어 팔레스는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싸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좀 쌌었는데 요즘에는 롱텀 케어 팔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라이프 인슈런스처럼 캔슬하지를 않아요. 아, 그게 캔슬을 닥쳐올 보지 않아요. 거니까. 네, 너무나 옆에서 많이 보니까. 네. 닥쳐올 걸 아니까. 네. 이유는 생명보험은 내가 쓰는 돈이 아니고 자식이 주는. 인헤릿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되건 자식이 되건 아니면은 뭐 그 내가 사회에다가 뭐 환원을 하건 그렇지만 롱텀 케어는 내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롱텀 케어를 내가 간병인이 와서 나를 봐줌으로 해서 내가 편하긴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주위 사람들을 좀 편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특별히 가족. 항상 보면은 간병을 하다가 그 케어기버가 먼저 아프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시죠? 저도 뭐 지금 옆에서 많이 들어요. 맞아. 네. 그래서 롱텀 케어 팔리시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뭐 보험을 안 사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런 롱텀 케어의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롱텀 케어를 받아야 할 여건이 됐다.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어떤 뭉치의 돈을 난 요건 롱텀 케어에서 롱텀 케어로 쓸 거야. 비상금으로. 비상금으로. 못 뭐 써. 한 40만 불. 없대. 네. 그러고 쓰는 사람 난 지금까지 보지는 못했어. 40만 불, 50만 불 이제 뭐 영어로는 이얼 마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거기서 쓰면 되는데 못 써.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그렇게 돈에서 돈은- 하는 경우는 봤지만 개인적으로는 돈을 절대 안 쓰는 경우는 일어나고.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질 때 보험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내가 가장 적은 돈으로 건강할 때 이 커버리지를 사서 나중에 필요할 이만한 풀을 많이서 끝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데 왜 갑자기 입맛이 네. 쓰세요? 아니 그다음에 뭐를 얘기를 해야지 이제 이제 나 이 롱텀 얘기를 난 케어를 너무 해주고 싶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한국 분들 특히 에이시안 등에 돈이 많으신 분 꽤 많아요. 은퇴하신 분. 근데 돈을 써버릇해야 돼. 못 써요. 제발 써. 자녀들은요. 제가 그 비즈니스 하는 오너들과 자녀들을 따로 만나면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딴 해. 생각하고. 부모들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자녀들에게 거야. 주고 싶어. 근데 자녀들은 뭐라 하면 제발 우리 부모님 도와줘서 본인들 쉽게 은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이게 호흡이에요. 자녀들이 우리가 돈 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아니 주면 좋지. 돈 주라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걸 주면 되지. 그렇지. 근데 우리한테 짐이 되는 거가 싫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근데 사실은 정말 싫지. 라이프 인슈런스로 어떤 그 럼섬 머니를 남겨주는 것보다는 롱텀 케어를 사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로 내 돈을 쓰는 쓰는 게 훨씬 좋아. 그를 했을 때 자식들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I guarantee you. 그게 자녀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롱텀 케어를 지금 얘기하실 때 롱텀 케어를 이 럼섬 오브 머니까 이제 어떤 그 큰 돈을 내가 30만 불이든 40만 불이든 사서 내는 중에 보험의 좋은 점은 사실 그거잖아요. 끝까지 만기를 채우지 않았고 2달 냈는데 내가 갑자기 롱텀 케어가 필요해. 그렇게 되면은 그게 커버되는 거잖아요. 보험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롱텀 케어는 특별히 생명보험하고 얹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롱텀 케어면 롱텀 케어, 라이프 인슈런스면 라이프 인슈런스 이렇게 따로 나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뭐 롱텀 케어 안 받고 그냥 아예 우리 집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치매 걸린 사람도 없고 그냥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가고 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아깝단 말이죠. 없어지는 돈이니까 이거는 왜냐면 자기가 간병인이 필요 없게 되면 이 돈을 쓰지 못하니까 없을 것 같다는 거야. 죽는 건 네. 정해져 정해져 있지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를 회사에다 얘기하니까 회사들도 짱구가 아니니까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다들 다 똑같나 봐.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뭘 만들어냈냐면 요거 아니면 요걸로 쓰는 팔레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either one. either 그쵸. one. 그래서 이제 뭐 50만 불짜리 팔레스를 빡 샀어요. 라이프 인슈런스를 샀는데 거기에 롱텀 케어 팔레스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롱텀 케어 니드가 생겼어. 그러면 롱텀 케어로 쓰고. 나가요. 쓰다가 남았어. 그러면 생명보험으로 또 가든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다 써. 하루택 들어가셨어. 그러면 생명보험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건 정말 안 아까워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 그런 팔레스가 나왔어요. 프리미엄을 좀 내긴 하겠지 사실 그렇지만 더 내겠지 당연히. 내겠지만 아주 it's worth it. 조금이에요. 네. It's worth it. 네. 회사 입장들에서도 it worked for them. 왜냐면 젠워스 같은 경우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리얼 맨 처음에는 어세스를 잘 못한 거야 롱텀 케어 액츄얼들이. 팔레스가. 롱텀 케어가 정말 돈이 얼마 들지를 몰랐는데 해놓고 보니까 미친 듯이 돈이 드는 거지. 너무 거기만이 많은 거지. 아니라 너무 또 많은 망했어. 거지. 다 망했지. 하나밖에 안 남았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롱텀 케어 팔레스를 이제 뭐 뉴라이프도 썼었고 뭐 프루덴셜도 썼었고 뭐 지금 남아 있는 컴퍼니도 몇 건 있는데 슬슬 다 빼더라고요. 다 이제 하나밖에 우리 없잖아요. 지금은 다 하나밖에 라이프 안 남았잖아. 인슈런스에다가 다 얻는 하이브리드 아니면 어느월이래 어떤지. 시큐리언 같은 데도 있고 뭐 이제 있어요. 있는데 어느월이 없던지. NOAT의 롱텀 케어 팔레스를 얻는 거는 없고 롱텀 케어가 생기면은 뭐 이자율을 좀 더 주거나 하는 거는 있고. 그 두 배를 주는 그런 프로덕트도 있긴 하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얹을 수는 있지. 질문. 근데 롱텀 케어라는 게 우리가 1년을 아플지 10년을 아플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몇십 년을 아파도 계속해서 주나요? 그러니까 풀 오브 머니 아니겠어요? 풀.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다 쓸 때까지. 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아이디얼한 방법은요. 적어도 5년 정도 쓸 가산을 하고 그 풀 오브 머니로 사시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아프게 돼서 간호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로 이렇게 오래 갈 거다 하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갈 거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 필드에 있다 보면은 사건이 나고 나서 자녀분들한테 전화가 와요. 저희 뭐 부모님이 이런데 뭐 지금 팔레스를 살 수가 있나요? 못 사. 그럼 아예 처음부터 젊은 나이에 제대로 사고하고 아프지 않을 때부터 트러스트를 해놔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걸 롱텀 케어를 사죠. 트러스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그럴 수 롱텀 있어요. 케어로 봤을 때 생명보험에다가 롱텀 케어를 같이 얹어서 하이브리드로 하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롱텀 케어를 내가 몇 년을 받을 것이냐를 결정할 때 5년이 가장 리즈너블하다라는 거는 그 5년을 알았을 때 우리가 그 후에 어떤 대비를 할 때 대비를 하기가 굉장히 그러면은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한 달에 내가 롱텀 케어로 예를 들어서 6,000불 정도를 보험에서 간병인 싶다. 보험에서 받고 싶다. 그러면 한 1년에 72,000불이잖아요. 그럼 5년이면 곱하기 5를 해서 그거를 커버리지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앨리스트. 오케이. 그렇지. 솔직히 어. 저는요,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경제 형편이 괜찮고 그리고 젊고 건강하고 그렇다 그러면 한 100만 불짜리 팔렛을 빡 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롱텀 케어 얹어 있는 그런 팔렛을 사라.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뭐 넉넉하게 경우에 따라서 준비하기보다는 never know. 그렇지만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태티스티컬리는 3년이야 3년. 그게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아니 정도나 왜냐면 에버리지가 그렇게 그동안의 나왔어요. 에버리지로 봤을 에버리지. 때는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받은 사람들이 3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망 전에 3년 동안 병원은 안 가더라도 병원을 가는 경우도 적용이 되고 집에서 간병하는 경우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건 완전 병원에서는 달라. 병원에서는 롱텀 케어 트리트먼을 안 해줘요. 롱텀 케어를 또 안 해줘요. 달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이게. 자 봐요. 롱텀 케어는 그냥 간병인 보험. 집에서 간병. 간병인 보험. 그걸 얘기할게요. 롱텀 케어 팔레스에서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게 꼭 집에서 간병을 받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간병 받는 것도 되고 내가 데이케어,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가는 것도 그것도 되고 되지. 조이너스 케어. 조이너스 케어. 어시스트 리빙 센터에 들어가서 하는 그것도 것도 되고.
널싱홈에 들어가는 것도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메모리 케어도 되고 메모리 케어라고 따로 만드는 거는 따로는 못 봤어요. 없어요. 네. 오케이. maybe 널싱홈 안에서 메모리 그럼 케어가 그렇게 들어있으면, 있는 그 시설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건 되는 거고 물론이죠. 그죠. 하스피럴에 입원해서는 안 되고. 안 되고 건강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다른 보험.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거는 고쳐서 약을 줘서 낫는 거, 수술해서 낫는 거, 낫지 않으면 이미 롱텀 케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텀 케어라는 개념을 정부에서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병이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병원이나 닥터스 오피스 가는 거 외에 어떤 그 혜택이 있는가를 보면 그게 롱텀 케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내가 이거를 안 받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불편하고 너무 불편한 생활에 불편. 그렇죠. 주위 사람을 괴롭히는 너무 거지. 불편해. 그게 제일 이게 사실 이제 힘듭니다. 저희도 지금 회사에서 이제 어떤 저랑 나이가 비슷한 어떤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3개월간 리버 웹세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93세이신데 근데 브라더가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브라더랑 아버님하고 이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미국의 전역에 쫙 뻗쳐 있는 거예요. 뻗쳐 있는데 아버님이 널싱홈을 안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천상 누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님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롱텀 케어 팔라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3개월 들어가서 받으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3개월 지나면 자기 브라더가 와서 받으려야 되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한 20년 전부터 제가 롱텀 케어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이제 브라더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50에.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안이 완전히 지뢰밭인 거예요. 뭐 패밀리 스토리. 누구도 막암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하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심각한 문제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롱텀 케어를 팔라스를 샀어요. 한 20년도 더 전에.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게 그래 만약에 내가 아프다고 치자. 그래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부탁을 할 것이냐. 짜증내실 텐데. 아니 이제 왜 아가리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요. 왜 아가리가 있어? 나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뭘 맡긴다?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나는 김치찌개를 이렇게 김치를 잘게 썰어서 맵지 않게 뭐 넣고 해서 이렇게 끓여줘.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손바닥만한 김치가 나오는 거지. 그냥 그대로 넣어. 썰지도 그렇지. 않고. 예, 이제 그러니까 기대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들은 뭐 하나는 뭐 캘리포니아에 갈 수도 있고 하나는 시카고에 갈 수도 있고 지들 바쁠 텐데 엄마가 아프니까 와서 돌봐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돈을 벌 때 이걸 사자. 그러고서 샀거든요. 이 롱텀 케어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살려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면 안 돼요.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찐 케이스로 편찮으신 남편을 돌보시던 부인이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허리를 다치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네. 허리를. 힘이 드니까. 이제 왜냐면 환자가 되면 우리가 환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 여기서 이제 베드바운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이 누워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들어야 되고 걷는 거 부축해야 되고 이럴 때 힘이 모자라게 돼서 많은 경우에 연세 드신 어머님들께서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으세요. 걸을 때도 이렇게 휘어서 걸으세요. 젊은 부부도 남편이 갑자기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갖고 휠체어 신세가 되니까 내 친구가 제가 인디애나 갔다 왔을 때 그 네. 친구가 허리에 복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복대 찍찍 있죠. 이걸 딱 하고 남편을 일으키더라고. 네. 안 그러면 허리 나간다고. 물론 이제 요령이 자꾸 생기시지만 그게 세월이 길어지면 그래서 이 롱텀 케어가 사실은 24시간을 누군가 제3자가 와서 케어하는 정도의 보험을 들으려면 정말 보험비를 많이 내셔야 돼요. 음압을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에 5시간이라도 그렇지. 그 다른 보호자한테 휴식 시간을 준다는 건 엄청나게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 시대 심지어 120세대를 120 세대를 얘기할 때 여러분 120세까지 너무나 건강하게 살다가 자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죠. 네, 그런데 내가 정말 120세를 살았어. 근데 80살부터 아팠어. 40년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염 이런 게 70이 넘으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살부터 아픈 게 40년을 아프고 만약에 100세 시대다. 그래도 20년을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20년간 모든 가족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롱텀 케어를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계시면 지금 말씀하시지만 생명보험에다 특별히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라이드에서 얹어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비용이 정말 얼마 안 돼요. 훨씬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리타이어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셔야 될 게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담배 하시는 분들은 담배 술 마시면 안 된다. 와인은 몇 잔 몸에 좋대. 언니 정신 건강에는 좋아. 그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하여간 그렇게 자기 몸을 잘 메인테인하면 메디컬 코스트도 훨씬 더 적게 들고 또 롱텀 케어의 그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고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인이 할 말 있습니다. 제가요? 머니 돈날 어떻게 하라고요? 머니 돋나? 네. 구독 I'm sorry.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